한국은 원화를 쓰지만 결혼식장에서는 필요 현장에 들어갈 때 현찰이 아니라 식권을 낸다. 여기서 한국이 이더리움, 원화가 이더, 식권을 토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내가 받은 식권 한 장과 친구가 받은 식권은 서로 바꿔도 밥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보통의 일반적인 토큰은 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모든 식권의 메뉴가 다르다면 어떨까? 가령 한우 안심 스테이크 식권이 오직 한 장뿐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식권을 갖고 싶어 경쟁을 해서 특별히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기도 하다. 이렇게 토큰은 토큰인데 다른 것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NFT라고 부른다.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특정 디지털 아트의 거래 내역과 소유권 정보를 새겨 넣은 것이 우리가 거래하는 NFT 아트다. 메인넷상에서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 기축통화로 쓰이는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쓰이는 코인은 이더라고 부른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더리움과 이더는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이더리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메인넷 위에 구축된 개별 D앱도 그 내부에서 가치를 주고받기 위한 별도의 암호화폐가 필요한데 이것을 토큰이라 부른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튜버 미소영입니다. 미소님들은 혹시 NFT 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트, 예술하면 미술관이나 박물관, 전시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 세상, 가상 세계에서도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마음에 드는 작품은 사고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메타버스와 가상화폐, NFT 관련 책을 꾸준히 읽으며 제게는 생소한 세계를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NFT 아트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차근차근 따라하면 내 작품이 돈이 되는 NFT 아트 실전 수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돈신궁의 김영근님은 NFT 아트 전문 유튜버이자 NFT 작가입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고 대학에서 만난 아내와 함께 스튜디오 요구를 설립하여 애니메이션 감독과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작품 중 페루자는 그들이 세계 일주 신혼여행을 하며 만난 한 에티오피아 소녀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와 국제 공동 제작으로 참여한 VR 애니메이션 드림존은 베니스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품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늘 고민거리였고 갈수록 상업적인 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작가의 삶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아내와 함께 요그라는 이름으로 NFT 아티스트 활동을 시작해서 휴먼 픽셀 시리즈를 NFT로 발행했고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 유튜브 채널 돈신궁예를 시작해서 NFT 아티스트들의 길잡이가 될 만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좋은 기회로 출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 1장 NFT 아트를 하는 이유, 2장 실전, 이제 나도 NFT 아티스트, 3장 NFT 작가의 사례와 이야기, 4장 NFT의 다양한 활용과 전망, 부록 NFT 실전 Q&A가 있습니다. 오늘은 2장 NFT 아트에 대한 기초 지식 쌓기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나도 NFT 작가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지난 10년간 작품 활동으로만 수익을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이 도전해왔다. 생활을 위해 많은 시간을 외주 작업에 쏟아야만 했지만 지속 가능한 예술에 대한 고민은 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NFT는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기회로 보였다. 실제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NFT 아트를 통해 디지털 아트를 판매하고 큰 기회를 얻어가는 모습을 보며 꿈에 부풀기도 했다. 하지만 초반에는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한 달이 넘도록 판매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주변 다른 작가들의 판매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 더 불안해졌다. 결국 NFT도 방법이 아닐지 모른다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다. 포기를 고민하던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전을 더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부계정을 만들어서 완전한 신인 아티스트로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었다. 더 자유로운 작품을 만들고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보았다. 트위터를 통한 소통도 열심히 했다. 그러자 생각보다 빠르게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체인들도 되는 대로 시험해보았다. 체인마다 특징이 다르다는 것도 재미있었다. 테조스라는 체인에서는 비록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꽤 많은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NFT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본 계정의 작품도 어떻게든 더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커뮤니티의 동료 작가들이 홍보에 큰 도움을 주었고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해외 갤러리들 중 NFT 전시를 추진하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런 곳에도 부지런히 신청하여 전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본 계정 작품의 첫 판매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그것도 해외 유명 작가에게 팔린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다시 용기가 샘솟았다. 물론 아직 정답을 찾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저작권 문제, 해킹 문제 등 NFT 시장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내가 이 시장에서 계속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시장에는 항상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며 쉴 새 없이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진다. 배울 점 많은 멋진 작가들이 가득하다. 내 작품을 구매해준 소중한 컬렉터들도 많다. 그로 인해 나는 작품으로만 먹고 살 수 있으리라는 꿈을 다시금 꿀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이유가 아닐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더욱 열심히 NFT 아트를 할 생각이다. 이 신나는 길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NFT 아트의 10가지 매력. 내가 주목한 NFT 아트의 매력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작품도 돈을 받고 팔 수 있다. NFT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디지털 자산의 거래 기록과 소유권 증명 기능이다. 이를 활용하면 디지털 작품도 원본성을 인정받고 거래가 가능해진다. 디지털 페인팅, 애니메이션, CG, 3D, 디지털 음악 등 원본 거래가 불가능했던 디지털 아트 영역이 실물 아트 작품처럼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2. 직접 거래하고 바로 정산된다. 기존의 미술 작가는 판매에 있어서 갤러리나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는 작품의 판매 수익은 작가와 갤러리 5대5로 나눈다. 판매가 이루어져도
정산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NFT 아트는 기본적으로 직거래이다. 마켓플레이스의 도움을 받으면 수수료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 미술 시장의 갤러리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5%에서 15% 내외이다. 게다가 거래와 함께 정산이 즉시 이루어진다. 3. 이송 보관비가 없다. 일반 미술 작품은 작품의 이송이나 보관에도 꽤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하다. 작품의 규모가 커지고 가치가 올라갈수록 그 비용은 더욱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디지털 작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4. 2차 판매 수익이 가능하다. NFT의 작품은 구매자가 재판매를 할 경우 원작자에게도 수익금이 분배되게 할 수 있다. 보통 10% 내외로 책정한다. 이는 작가에게 있어서 훌륭한 추가 수익원이 된다. 또한 자식 같은 나의 작품이 지금 누구의 소유이고 어떻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5. 모두에게 열려 있다. NFT 아트는 누구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나이나 성별, 출신을 따지는 일도 없다. 물론 이미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는 작가라면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매력적인 아트워크와 콘셉트, 열정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무명 작가가 몇 달 만에 스타 작가로 성장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 6. 국경이 없다. 블록체인상에서는 작가나 구매자나 모두 하나의 지갑 주소일 뿐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기본값이 글로벌인 시장이다. 작가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인지도를 만들고 글로벌 팬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7. 구매자들과 관계가 생긴다. 기존 미술 작품은 누가 내 작품을 사갔는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NFT는 작품의 구매자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구매자의 계정이 SNS와 연결되어 있다면 작가는 구매자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작가가 유명해질수록 구매자가 투자한 작품의 값어치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자는 누구보다 열렬한 팬이자 지지자가 되어준다. 작가에게 작품의 주제나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8. 작가들의 커뮤니티가 생긴다. NFT 아트를 처음 시작하면 공부할 것이 정말 많고 홍보도 무척 어렵기 때문에 작가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커뮤니티에서는 서로의 홍보를 도와주기도 하고 공동 창작, 단체전, 스터디 그룹, 공동 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거나 큰 성장을 이루는 작가들이 많다. 9. 작품 영역이 확장된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생소한 개념을 이해하다 보면 그로부터 영감을 작품에 적용하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과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지곤 한다. 그러다 보니 NFT 아트에는 새로운 기법과 전위적인 표현들이 가득하다. 기존의 작품 영역을 넘어서는 시도를 하는 작가들도 많다. 금속 공예를 하던 작가가 AR 조각가로 거듭나기도 하고 회화 작가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건축물을 만드는 3D 아티스트가 되기도 한다. 10. NFT 메타버스 산업에서의 활용성이 높다. NFT와 메타버스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술이다. 또한 NFT 메타버스 관련 산업은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미래 산업이다. 국가도 기업도
모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NFT 아티스트가 할 만한 역할이 매우 많다. 메타버스에 전시되는 작품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쓰이는 많은 것들이 결국 아티스트의 손에서 탄생될 것이다. 이미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NFT 아트의 10가지 리스크. NFT 아트는 단점도 많다. 스타일상 NFT와 잘 맞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NFT 아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10가지 리스크를 정리해 보았다. 1.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2. 변화가 너무 빠르다. 3. 홍보가 어렵다. 4.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 5. 시장에 거품이 있다. 6.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다. 7. 저작권을 침해하는 스캔 계정이 생길 수도 있다. 8. 지갑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 9. 원본이 유실될 수 있다. 10. 각종 규제나 세금 정책이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NFT 아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장애물이 있다. 생소한 개념과 처음 듣는 단어들이 가득하다. NFT 시장에서는 너무 당연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고 쓰이는 일상적인 용어들도 입문자들에게는 넘기 힘든 진입 장벽처럼 느껴질 것이다. NFT 아트 제대로 시작하는 법.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내가 리스크부터 이야기하는 이유는 최근의 금전적인 이득이나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며 당장 NFT를 시작하라고 말하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실 작품을 NFT 사이트로 올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유튜버라고 부르지 않듯이 NFT 아트도 마찬가지다. NFT 아트 시장에서 꾸준히 인정받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만 한다. 나 역시 첫 작품이 팔리기까지 2달이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겪었다. 사실 지금도 쉽지는 않다. 트렌드는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니 공부를 멈출 수 없다. 작품의 제작부터 홍보와 마케팅, 고객 관리까지 모두 직접 해야 한다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다. 하지만 그 열매는 무척 달다. 디지털 작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넘어서 아티스트로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에 없던 수많은 동료와 팬들이 생겼다. 잠자리에 누우면 아이디어들이 샘솟는다. 이 느낌을 더 많은 창작자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 무작정 뛰어들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을 버리기보다는 이 책과 함께 제대로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다. NFT 아트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를 순서대로 준비해야 한다. 1. 기초 지식 쌓기. 2. 작품 준비하기. 3. 커뮤니티 형성하기. 4. NFT 만들고 홍보하기. NFT의 기본 개념, 디지털 기념주화. NFT는 메타버스 시대의 등기 권리증이라고 부른다. 이론상으로 타당한 비유이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기념주화의 비유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NFT를 디지털 기념주화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1971년 3월에 발행된 우리나라의 최초 기념주화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기념주화는 금화 6개, 은화 6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액면가는 총 65,600원이다. 하지만 이 기념주화는 2016년 3월 화동 옥션에서 무려 4,100만 원에 낙찰되었다. 45년간 625배가 오른 것이다. 기념주화가 일반 주화와는 달리 이렇게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일단 한국 최초의 기념주화라는 상징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공들여 제작했기에 디자인도 특별하다. 기념주화도 법정 화폐이므로 위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며 매우 소량만 발행되기 때문에 희소 가치도 있다. 정리하면 특별한 고유 가치가 있는 주화가 희소성을 갖추니 수집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며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 자산의 역할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이 특징은 NFT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형태가 둥글 납작한 금속 덩어리가 아닌 디지털 데이터라는 점이다. 디지털 사진, 그림, 애니메이션, 3D 모델링 파일, 음악, 게임, 아이템, 가상 부동산 등 그 무엇이든 NFT가 될 수 있다. 물론 마켓플레이스마다 크기와 포맷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 범위는 점점 커져가는 추세다. 예를 들어 5억 5천만 원에 팔렸다는 양캣은 고양이 모양의 디지털 기념주화라고 할 수 있다. 양캣은 지난 10여 년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손꼽히는 인터넷 밈이다. 이 이미지의 원작자가 그 원본 파일을 NFT로 발행한 것이다. 귀엽고 인기 있는 고양이 캐릭터인 고유 가치와 NFT 발행으로 희소성을 갖추었으니 디지털 기념 주화의 조건을 완벽히 갖추었다. 수집가들이 몰리니 자연스럽게 가격도 치솟았고 하나 약 5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양캣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사랑을 받았던 기념 주화라고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가격이지 않는가? 하지만 똑같은 이미지가 인터넷에 수두룩한데 어째서 이 NFT 이미지만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NFT 양캣의 다른 점은 클릭 한 번으로 그 원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그 파일의 원작자가 누구이며 언제 팔렸고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정밀하게 만든 위조 지폐나 명품 가방, 위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술품 등에 비하면 NFT 아트는 가장 쉽고 명료하게 진품 확인이 가능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 소유권이 생기다. 디지털 데이터가 기념 주화와 같은 속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수집품이나 투자 자산의 장르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디지털 데이터에 소유권 개념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 시장은 물론 산업 전반에 정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다. 현실의 땅, 건물, 가구, 장신품, 그림 등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소유권과 사용권이 동시에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사면 집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모두 살 수 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하면 그 집의 사용권만 획득할 수 있다.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면 사용권이 아닌 소유권만 갖게 된다. 이렇게 소유권과 사용권이 함께 또는 따로 유통되면서 현실의 경제가 돌아간다. 그런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소유권 개념이 없었다.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가 쉽고 원본 개념도 없기 때문에 소유한다는 것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NFT로 인해 디지털 세상에도 소유권이 생겼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세상의 경제는 좀 더 현실의 경제 시스템에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양캣만 해도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지만 원작자는 그에 비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소유권 개념이 없었던 디지털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NFT로 발행을 하니 드디어 5억 5천만 원 상당의 소유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동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디지털 콘텐츠가 양캐뿐일까? 이제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들이 NFT를 통해 새롭게 스스로 가치를 재정의 내리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점점 더 확산되어 아트뿐만 아니라 게임, 금융, 유통 등 사회 전반에서 그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면 NFT는 가상세계 경제의 근간이 될 것이다. 메타버스 공간 속의 땅, 건물, 가구들은 모두 디지털 데이터일 뿐이지만 그것이 모두 NFT로 제작되면 현실의 땅, 건물, 가구처럼 소유권이 거래되며 가상세계의 경제가 순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디지털 아티스트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아티스트가 만들어 온 것은 하나의 콘텐츠일 뿐이지만 메타버스 속에서는 경제적 교환 가치를 지닌 세상, 그 자체를 만들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어떤 NFT 작가가 될 것인가? 작품보다 작가. 작품이란 작가의 세계관으로부터 탄생의 결과물이다. 작품 하나로 일시적인 관심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잘 정리해서 대중에게 알리기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지속적이고 열광적인 지지층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작품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당연한 이치다. 누구든 자신의 소중한 돈을 미래 가치에 투자하고 싶을 테니 말이다. 투자자들은 미래의 그 가치가 상승할 작품, 더 유명해질 작가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작가의 기존 작품들도 보고 SNS나 홈페이지도 꼼꼼하게 살필 것이다. 그런 만큼 작가들 역시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어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다 보면 한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전 경력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다른 작가들의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해오던 작품 활동의 맥락을 그대로 이어가는 작가도 있고 어느 정도 이어가되 NFT 아트에 맞게 큰 변신을 도모하는 작가도 있다. 혹은 아예 기존 활동을 모두 감추고 완전히 새로운 페르소나로 활동하는 작가도 있다. 이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참고로 NFT 아트 시장은 시작부터 글로벌이고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신진 아티스트라고 해서 딱히 불리하지 않은 시장이다. 오히려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작가도 이곳에서는 신인의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초반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맥락을 거의 그대로 이어오는 작품을 했다. 그래서 SNS 계정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보다 자유분방한 작품을 하고 싶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갑과 SNS도 새로 만들고 그 새로운 이름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완전히 다른 아티스트로 설정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인데 기존 계정들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활동이 필요하여 별도의 SNS 계정을 만들 생각이다.
하지만 이를 숨기기보다는 주변에 널리 알려서 홍보하려고 한다. 이렇듯 자신의 프로젝트 방향성에 맞게 자유롭게 정리해보자. 기존에 쌓아놓은 것들이 많고 그것이 NFT 활동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대로 이어가도 좋다. 이번 기회에 전혀 다른 캐릭터로 새로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존 아이덴티티는 어느 정도 유지하되 기존 SNS와는 분리하고 싶다면 기존 아이디의 NFT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하는 작가들도 많이 있다. 당장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다른 작가들의 행보를 보고 참고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다른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참고하자. 지금 유행하는 NFT는 쇼타임. 쇼타임은 NFT 아트 쇼케이스 플랫폼이자 SNS이면서 마켓플레이스이기도 하다. 다른 기능들보다 여러 마켓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내가 즐겨 찾는 사이트다. 가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입하면 내가 선호하는 작가나 좋아하는 작품 위주로 구성된 홈피드를 생성할 수 있어서 좋다. 마음에 드는 작품에 댓글을 남길 수도 있다. NFT 마켓플레이스 정하기. 어느 정도 콘셉트가 정리되었다면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정할 차례다. NFT를 발행할 수 있는 블록체인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직 대부분 NFT 아트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된다. 그 말은 대부분의 컬렉터들도 이더리움 NFT를 구매한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입문자라면 시장이 큰 이더리움 기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국내 NFT 마켓이 성장하면서 카카오에서 개발한 클레이튼 기반의 NFT 시장도 생기고 있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발행 과정이 쉽고 가스비도 낮으며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더리움 NFT 발행을 할 줄 알게 된다면 클레이튼은 정말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폴리곤, 테조스, 솔라나, 바이낸스, 테라 등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는 거의 없으며 탄소 배출도 극히 낮은 신생 블록체인들도 또한 새로운 NFT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 역시 폴리곤, 테조스, 솔라나 체인으로 NFT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특히 테조스의 경우 테조스 NFT만의 고유한 분위기가 있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다. 다만 비이더리움 체인은 NFT 시장 규모가 작고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입문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당장 참여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등록 방식과 수수료. NFT 마켓플레이스는 크게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곳과 초대로 가입할 수 있는 곳, 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나뉜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오픈시, 라리블, 민터블 등이 있다. 오픈시는 처음 한 번만 가스피를 내면 되고 라리블과 민터블은 구매 시 가스비를 지불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창작자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작가라면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뒤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추천한다. 많은 작가들이 여러 플랫폼을 그 성격에 맞게 병행해서 활용하곤 한다. 예를 들어 오픈시에서는 조금 가볍고 저렴한 작품을 판매하고 파운데이션이나 슈퍼레이어에서는 대작 중심으로 판매하는 작가들이 있다. 아니면 플랫폼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른 컬렉션을 운영하기도 한다. 다른 작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고 있는지 많이 참고하면서 나만의 전략을 세워보자. 입문자 추천 마켓 오픈시.
오픈시는 전체 NFT 시장 점유율이 97%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다. 사용자가 많은 만큼 정보도 많다. 카테고리도 굉장히 다양해서 NFT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첫 리스팅을 제외하고는 가스피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경제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클레이튼 메인넷을 지원하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도 좋다. 지금까지 NFT 아트를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NFT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NFT 작품 제작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1. 암호화폐 지갑 생성. 2.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 3. 거래소의 은행 계좌 등록 및 원화 입금. 4.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 5. 암호화폐 구입. 6. 암호화폐 전송. 7. NFT 마켓 가입. 8. NFT 민팅. 9. NFT 리스팅. 10. NFT 홍보. 체크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인 암호화폐 지갑은 가상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지갑이 하는 역할은 4가지 정도인데요. 1. 내 가상자산의 사용을 승인하는 인감도장. 2.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상자산을 보낼 때 적는 계좌번호. 3. 블록체인 서비스에 접속할 때 쓰이는 통합 출입증. 4. 개인 아이디이자 신분증. 일단 지갑이 준비되면 마켓에 로그인해서 NFT를 사거나 팔 수 있고 메타 공간에 들어가 나만의 캐릭터로 메타버스 전시를 구경 다닐 수 있어요. 또한 디파이나 P2E 게임을 통해 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더리움 지갑은 메타마스크로 거의 대부분의 이더리움 서비스는 메타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클레이튼 지갑을 만들었는데요. 카카오톡 클립에서 웰컴 카드까지만 받고 그 후로는 진도를 더 이상 나가지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책을 보면서 차근차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NFT 작가에게 암호화폐 지갑이란 단순히 돈을 저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작가로서의 아이디이기도 하고 작품 창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지갑이 마련되었으면 암호화폐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원화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있는데요. 거래소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이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적은 업비트로 0.05%입니다. 다만 이더리움 출금 수수료가 약 63,000원씩 지불해야 해서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은 해외 거래소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FTX 거래소를 경유하여 이더리움을 저렴하게 전송하기. 1. 국내 거래소에서 필요한 액수를 트론코인 구입. 2. 구입한 트론을 해외 거래소 FTX의 지갑으로 전송. 3. FTX에서 트론을 이더리움으로 전환. 4. 이더리움을 메타마스크로 출금. 이렇게 하면 총 소요 비용이 1,564원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바로 전송하는 것에 비하면 거의 6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서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향후 해외 거래소 계정 하나 정도는 만들어두는 것이 편할 때가 많다고 하니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해외 거래소 FTX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에는 트위터 커뮤니티 활용법, 디스코드 활용법, 메타마스크 지갑 만들기, FTX 지갑 사용법, 오픈시에서 컬렉션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작품을 민팅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되어 있습니다. NFT 아트 시장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시장이고 기존의 작가가 아니었어도 예술 작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NFT 아트 작가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솔직히 저도 예술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자신은 없지만 나의 로고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민팅해보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이 책을 읽고서 초보자인 제가 적용해볼 것 3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1. NFT 핵심 용어 이해하기. 2. 국내 거래소 어피트에서 암호화폐 구입하기. 3. 민팅할 작품 만들어보기. 민팅을 한 번 했다고 작가가 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5월 안으로 민팅에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NFT 작가의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가 책 속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또한 링크로 이 책의 저자인 돈신궁예님의 유튜브 채널을 연결해 놓을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